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잼버리 대회의 마지막을 장식한 K-팝 콘서트에서는 세계 잼버리 대원 4만여 명의 환호와 함성이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풍 카눈의 여파로 공연 도중에도 비가 내리면서 안전사고가 우려됐지만 다행히 큰 탈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상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형형색 색의 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등장에 세계 각국 잼버리 대원들이 응원봉을 흔들며 환호합니다.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가 세계 잼버리 대회의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그룹 아이브와 NCT 드림, 있지를 비롯한 K-팝 아티스트 19팀이 빗속에서도 무대를 뜨겁게 달궜고 4만여 명의 세계 각국 청소년들도 환호와 함성으로 공연에 화답했습니다. The most impressive was New Jeans. We've seen them go very viral online, so it was very nice to see them live finally. 열기가 대단했던 것 같고 다들 노래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노래를 너무 즐기고 그 콘서트 자체를 다 즐기더라고요. 두 번의 일정과 장소 변경 끝에 열린 콘서트. 고된 기다림 끝에 마주한 K-팝 공연의 감동과 여운은 더 진하게 남았습니다. I've had a great time anyway, regardless of what's happened, so this was just a nice way to end it. Yeah, exactly. I'm the same as well. I think definitely we'll be looking into some more K-pop. 공연이 끝난 뒤에도 잼버리 대원들은 불꽃놀이를 감상하며 한국에서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공연 도중 빗방울이 떨어지며 안전 문제도 우려됐지만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잼버리 공식 일정이 K-팝 콘서트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실추된 행사 이미지를 K-팝 스타로 땜질하려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이번 잼버리의 대미를 장식한 K-팝 콘서트 입장과 퇴장에는 꼬박 6시간이 걸렸습니다. 버스 1,400여 대를 타고 전 세계 4만여 명의 대원들이 한데 모였는데 마지막까지 질서정연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서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K-팝 콘서트에 참여하는 잼버리 대원들을 태운 버스가 셀 수 없이 밀려듭니다. 대원들은 잔뜩 설레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면서 콘서트가 열리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I'm very excited. I really want to see it. I actually voted for Mamamoo, and they are coming, so I'm very happy. 잼버리 마지막 일정인 퇴영식과 콘서트에 참석한 대원은 전 세계 150여 개국 4만여 명. 입장에만 3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들이 타고 온 버스만 1,400여 대로 일렬로 세우면 무려 17km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대규모 인파에 일대 도로는 통제됐고 공터는 대형 주차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등으로 불안감이 커진 데다 이태원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는 안전관리에 주력했습니다. 경찰 기동대 2,500여 명이 구석구석 배치됐고 교통경찰 400여 명과 순찰차 30대 등은 주변 교통관리에 나섰습니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을 대비해 현장 응급의료소까지 설치됐습니다. K-팝의 열기를 온몸으로 느낀 대망의 콘서트가 끝나고 대원들은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입장만큼이나 퇴장 또한 순차적으로 이뤄지면서 2시간을 훌쩍 넘긴 자정 무렵에야 퇴장이 완료됐습니다. I've never seen a K-pop concert before today, so it was very beautiful to me. And I think I would say that is an amazing experience and that everyone should try once in his life. 행사 뒤 인솔자와 대원들이 서울 시내 관광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자 경찰은 홍대와 이태원, 강남에 기동대를 배치했습니다. 12일간의 대장정을 완주한 대원들은 오늘부터 귀국길에 오릅니다. 일본은 며칠 더 한국에 머물며 관광을 할 예정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좌충우돌 끝에 사실상 코리아 잼버리로 끝난 축제는 이제 대대적인 감찰과 감사가 다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영부지 선정부터 1,000억 원 넘는 예산 사용까지 파행 원인 분석에 들어갈 텐데 전라북도가 1순위 타겟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름휴가 첫날 잼버리 개영식에 참석해 어린 시절 스카우트 경험이 인생에 큰 힘이 됐다며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즐겁고 건강하게 즐기시고 대원들끼리 깊은 우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꿈과 도전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름밤 성대한 출발이 무색하게 폭염 속 온열 환자가 속출했고 화장실과 벌레, 배수 등 위생 문제까지 불거지며 축제는 세계적인 눈총을 받았습니다. 중앙정부는 69억 원 예비비를 긴급 투입한 데 이어 4만 명 수송과 숙박, K-팝 콘서트까지 일사불란한 K행정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년 준비 기간은 결과적으로 허송세월이었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2030 부산엑스포에도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제 꼼꼼한 복귀, 나아가 심판의 시간입니다. 잼버리에 투입된 총 예산은 1,171억 원, 이 가운데 74%인 870억 원이 조직위원회 운영 사업비였고 시설비는 11%, 13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예산 내역이 정확히 있는 만큼 정부 여당은 공직 감찰과 감사원 감사, 나아가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새만금 개발에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야영에 부적합한 매립 간척지 뻘밭에 유치했고 기반 시설을 부실 조성했다는 인식입니다. 여권 관계자들은 YTN에 일벌백계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전북도민을 진정 위하는 길이다. 윤 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 있게 쓰여져야 됩니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비난의 화살이 쏠린 여성가족부에 대한 문책도 필요하지만 잼버리 지원부처였을 뿐 전라북도보다 뒷순이라는 여권 내 기류도 감지됩니다. 일부에선 여가부 폐지라는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을 재점화할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올가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 이른바 여의도의 시간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반전 카드로 잼버리를 활용할 거라는 전망까지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김은경 혁신위가 내놓은 쇄신안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를 포함해 당 안팎의 사정으로 요즘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리더십이 또 한 번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 등으로 사실상 조기 퇴장한 민주당 혁신위의 마지막 카드는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특히 대의원제 권한 대폭 축소 제안은 계파 갈등에 불씨를 댕겼습니다.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은 이제 선출해서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하는 안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60배가량 차이가 나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1대1로 맞추자는 제안에 친명계는 힘을 실었습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할 때 한 표가 아니라 60표를 행사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원들의 권리를 둘러싼 고질적인 불평등 논란을 이제는 해소할 때가 됐다는 건데 비명계는 발끈했습니다. 지난 대선을 거치며 급증한 신규 권리당원 지지세에 무게추가 친명계로 쏠려 있다는 걸 염두에 둔 거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대의원제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대선 지선 4.7 재보궐 3연패 했습니까? 도덕성 문제, 내로남불, 당내 민주주의 악화, 팬덤, 개딸 이런 거 아닙니까? 왜 그건 아무 얘기를 못해요? 결국 당내 역학구도, 나아가 당권을 둘러싼 계파 간 힘겨루기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일단 혁신안은 혁신위의 제안이기 때문에 당내 논의를 거쳐서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할 것입니다. 자칫 자신의 발언이 가뜩이나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는 당내 갈등에 기름을 붓지 않을지 경계하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리더십을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당장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정 진술이 어떻게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방북비용 대납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할 경우 이 대표로선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오는 17일 검찰 조사를 앞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도 부담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 관련 사건을 묶어 회기 중에 또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민주당의 내용은 경랑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7, 8월에 그 긴 시간 동안에 수사나 영장 이런 거 없이 또 정기국회식이 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해서. 이 문제는 설령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당대표를 사임을 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 체제는 계속 가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당대표 그만 내려놓으셔야죠. 민주당 혁신위는 다선 의원의 용퇴를 촉구하며 현역 의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공천 규칙까지 제안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현직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총선을 앞둔 이재명 대표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 상대가 자신을 알더라도 정작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해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신문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2006년 선거부터 명함만 70만 장에서 80만 장 돌렸다면서 누군가 자신의 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서로 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행사에서 보거나 밥을 같이 먹었어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안면인식 장애라는 비난도 듣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경기도 대변인 시절 이 대표에게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내용의 자필 확인서를 써줬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뒤늦게 말을 맞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과정에서 양측이 재판 진행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네 번째 공판준비 기일에 나와 2주에 한 번 이상은 재판을 소화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대표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데다가 백현동과 쌍방울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까지 예정된 상황이라며 국회의원과 당대표의 필수적 일정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 주에 3번씩 법원에 나온 정치인들도 있었다며 주 1회 이상은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재판부는 오는 18일 공판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민간 경찰로 사건 자료를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어제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이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그러면서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대통령에게 청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수사에 최선을 다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를 방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감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전직 소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전직 먹사연 소장 이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재작년 12월까지 먹사연 소장으로 있던 이 씨를 상대로 먹사연 자금이 송 전 대표의 정치 자금으로 쓰였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2020년 5월에서 10월 사이 송 전 대표 보좌관이었던 박모 씨 부탁을 받고 각종 컨설팅 비용 9,200여만 원을 먹사연 자금으로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이 유력시되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낼지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고심에 빠졌습니다. 전임 정부의 비리 의혹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과 선거 결과의 후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지난 5월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잃었습니다. 과거 몸담았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각종 비리 의혹을 폭로한 혐의가 최종 유죄 판단을 받은 겁니다. 청와대의 직권 남용, 직무유기 등의 범죄 행각을 공익을 위해 공표하기로 마음먹고 청와대와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는 10월 보궐선거가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원인 제공으로 치러지는 만큼 국민의힘은 당규대로면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김 전 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김 전 구청장 재공천을 포함해 후보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애초 부당했다는 당내 공감대에다 사면 복권까지 받는다면 후보를 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후보는 안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도 분명하게 잘못을 해가지고 규칙 사유가 있을 때 안 내는 건데 네네. 김태우 전 구청장의 경우는 사실은 할 말이 많이 있는 분이고 무엇보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는 점도 후보를 내야 할 명분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승리 기세를 총선까지 이어갈 기회 자체를 스스로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수도권에서 위기가 아니라면 후보를 내고 성적을 받아보라며 지도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보궐선거를 가지고 중앙당이 입장을 이렇게 저렇게 낸다는 자체가 맞지도 않고요. 다만 서울 강서구가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험지라는 점은 낙선 후폭풍을 고려해야 하는 여당 지도부로선 부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10명이 넘는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최근 1차 컷오프 결론을 이번 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재판에서 내부 고발이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분명히 공무상 기밀 누설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 민주당과 맞대결이 성사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판세를 가늠할 빅매치가 펼쳐지게 됩니다. 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김 전 구청장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광복절 특별사면 발표 뒤에 본격화할 국민의힘의 공천 여부 논의가 주목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간밤에 경기도 화성에 있는 공장에서 큰 불이 나 공장 건물들이 불에 탔습니다. 여주에서는 킥보드를 타고 신호를 어긴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한 명이 다쳤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소방 사다리차에서 샌드위치 패널로 된 공장 건물에 연신 물줄기를 뿜어댑니다. 가까이서 촬영된 화면에는 시뻘건 불길 사이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난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건물 여러 동이 불에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도로 한쪽에 킥보드라고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넘어져 있고 소방대원들은 쓰러진 여성을 응급처치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에서 달리던 킥보드가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킥보드에 탔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여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킥보드가 신호를 어긴 채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다가 택시에 부딪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철제 울타리 너머로 땅에서 물줄기가 솟구쳐 오릅니다. 오늘 새벽 서울 흑석동에서 지하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복구 작업을 마치는 대로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이한준 LH 사장이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일부가 제외된 데 대해 책임을 물어 LH 임원 4명을 의원 면직 처리했습니다. 이 사장은 어제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며 전체 임원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았다고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면직된 임원들은 부사장과 국민주거복지본부장, 국토도시개발본부장, 공정경영혁신본부장 등 4명입니다. LH 임원은 모두 7명으로 면직된 4명을 비롯해 이사장과 상임감사위원, 지역균형발전본부장 등입니다. 이 사장은 본인의 거취를 정부 뜻에 따르기로 하며 사실상 사의를 밝혔습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이어 LH 아파트 15군데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가운데 설계와 감리 등 관련 업체에 LH 전관들이 상당수 근무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건설 이권 카르텔 형성으로 부실 공사를 눈 감아주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에 철근을 누락해 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인천 검단 아파트. 설계와 시공, 감리 전 단계에 걸친 총체적 부실이 붕괴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주차장을 감리한 M건축사 사무소는 LH 전관 20여 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 5년간 LH로부터 감리 36건을 수주해 업계 1위를 기록했으며 철근 누락단지 15곳 중 4곳의 감리에도 참여했습니다. LH 상임이사 출신이 대표이사인 S건축사 사무소는 철근 누락 LH 아파트 단지 15곳 중 1곳의 설계와 3곳의 감리를 맡았습니다. 최근 6년간 LH로부터 수주한 설계 감리 계약금만 603억 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이번에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설계와 감리업체 대부분에는 LH 전관들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계 도면은 볼 줄 모르면서 영업만 하는 이런 전관들, 그 전관들이 다수 임원들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계 랭킹 업체들, 이런 부분들에서 더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책임을 물을 부분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고. LH는 2021년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유관기업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LH 퇴직자를 2급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취업길이 막힌 2급 이상 퇴직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취업심사 대상 기업은 자본금 10억 원 이상 등 업체이기 때문에 자본금 10억 미만인 업체에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와 관련된 설계업체 9개 중 1개, 감리업체 11개 가운데 3개만 취업심사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업심사 대상 LH 퇴직자를 3급 이하로 확대하거나 자본금 기준 등을 낮춰 취업심사 대상 기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LH 퇴직자들이 건설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부실 공사를 눈 감아주는 등의 관행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젯밤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LH는 최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아파트 단지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5곳을 임의로 제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오늘부터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300원 오릅니다. 서울시는 오늘 새벽 3시부터 일반 카드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간선과 지선이 1,500원, 순환과 차등버스는 1,400원, 광역이 3,000원, 심야가 2,500원, 마을버스는 1,200원으로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상폭은 간선 지선버스와 순환 차등버스, 마을버스는 300원씩이고 광역버스는 700원, 심야버스는 350원입니다. 16년 동안 동결됐던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함께 조정돼 청소년은 일반 요금의 약 60%, 어린이는 약 37% 수준이 됩니다. 수도권 집값이 고점을 또 뚫고 오르며 1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처음 그런
이른바 불장을 경험해서 지금이 아니면 영영 집을 살 수 없겠다. 최근 집값이 떨어지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또 뭐 완전히 파산해버릴 수 있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전세값이 지금 수준을 유지해도 58%에서 역전세가 발생하는 걸로 예측됐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한계에 도달한 시점이 왔다. 또 이 정도로 떨어질지는 몰랐어요. 정말 많이 깨달은 거죠. 아, 나 세상이 이런 거구나. 전세 들어간다고 하면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죠, 이제는. 빨리 이사 가고 싶어요. 안 받아요? 잘못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세입자까지도 위기에 빠뜨리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이 전세 시스템이 갖고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를 해야죠. 왜 우리가 이 집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왜 불행을 느끼는가? 전세 제도를 수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막바지라고 봐요, 지금. 서울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행인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조선이 평소 열등감을 느껴온 또래 남성을 대상으로 마치 게임하듯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범 33살 조선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조선은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근처 골목길에서 흉기를 마구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조선의 범행이 마치 게임을 하듯 잔혹하게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공격한 뒤 빠르게 다음 피해자를 물색하는 행태가 조선이 중독돼 있던 1인칭 슈팅 게임 속 움직임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취업, 결혼 등에 실패해 현실에 불만을 가진 조선은 지난해 12월부터는 은둔하며 게임과 인터넷 커뮤니티에만 몰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나흘 전 게임 유튜버를 동성애자 같다고 모욕한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평소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또래 남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체포되면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저장해둔 불법 영상이 들통날 것을 염려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컴퓨터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게임 중독 상태에서 불만과 좌절 감정이 쌓여 저지른 이상 동기 범죄에 해당하고 젊은 남성을 의도적 공격 대상으로 삼아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공격한 사건임을. 검찰은 조선의 범행 직후 신림역 근처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6살 남성 이모 씨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5달에 걸쳐 여성을 혐오한다는 글을 1,700건 올리는 등 여성을 살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신림동 흉기난동 모방 범죄 사건에 처음으로 살인 예비죄를 적용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정부가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 지원에 나섭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통해 범죄 피해를 본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범죄 피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간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연간 1,500만 원의 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경우 검찰청 특별 결의 등을 거쳐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치기 사건의 가해자가 재판부가 언론을 의식해 과도한 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32살 A씨는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접수했습니다. 상고 이유서에서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의도는 없었고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살인미수에서 법정형이 더 무거운 강간 살인미수를 적용한 데에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또 2심 재판부가 언론을 의식해 제대로 된 재판을 하지 못했다며 나이 32살의 징역 20년은 너무 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초등학생 2명을 상대로 조건 만남을 통해 성관계나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인 남성 5명에게 징역 1년에서 3년, 집행유예 2년에서 4년을, 성매매를 제한한 남성 1명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형사 공탁을 했으며 피해자들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초등학생 2명에게 현금이나 게임기 등을 사주고 성관계나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 영서 자체들은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바닥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피고인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법무장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 둘째 아들인 헌터 바이든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특검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아들인 헌터 바이든에 대한 특검 개시를 알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으로 임명돼 2019년부터 5년째 헌터 바이든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 데이비드 웨이스를 특검으로 지명했습니다. Mr. Weiss advised me that in his judgment, his investigation had reached a stage at which he should continue his work as a special counsel, and he asked to be so appointed. 헌터 바이든은 아버지가 부통령일 때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임원으로 있으면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과 중국 에너지 회사에서 이유가 불분명한 돈 수백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마약 복용 중 불법 총기 소지와 탈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탈세 혐의 기소를 막기 위한 외압이 있었다는 국세청 직원 폭로가 나오면서 공화당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It really begins to feel like it's a two-justice system. I mean, I've watched Hunter Biden and what the federal government tried to give him pretty much immunity till a judge said no. 헌터 바이든 특검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한 특검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입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시작을 앞두고 세 번째 기소된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민주당 내에서 법무부가 트럼프 수사는 질질 끈 반면 대통령에 대해선 불필요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번 특검이 헌터 바이든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특검이라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과 관련해 조지아주 대선 개입 혐의로 다음 주 기소될 걸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조지아주 검사장이 오는 18일까지 직원들에게 원격 근무를 지시한 점과 사건 관련 증인 4명을 추가로 소환한 점으로 미뤄 다음 주 기소에 나설 걸로 예상했습니다. 기소 방침이 정해지면 대배심을 거쳐 기소장을 발부하게 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번째 기소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미국과 이란 정부가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해제 합의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사전에 폭넓게 공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한국 내에서 이란 자금이 단기간에 인출될 경우 원화 가치 하락을 우려한다는 질문에 한국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공조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로부터 송금에 어떤 장애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동결이 해제되는 60억 달러 자금은 식량과 의약품 등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며 미 재무부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은 미국과 이란이 수감자를 맞교환하면서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해제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부당하게 억류된 미국인의 귀환을 환영하지만 동결된 60억 달러를 해제하는 것은 위험한 인질극을 더 부추기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톰 코튼 상원 의원도 동결자금 해제가 더 많은 테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비겁한 회유 행위로 이란 최고 지도자를 대담하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국무장관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테헤란의 도살자에게 60억 달러를 풀어주는 것은 끔찍한 협상이라며 이란은 미국인을 인질로 잡는 걸로 이익을 봐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공동군사훈련을 정례화하는 내용이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한미 양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정기적으로 군사연습을 하는 내용에 대해 세 나라 공감대가 있는 상태라면서 공동성명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3국의 실질적인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한미일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도발에 대응해 지난달 동해에서 연합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하는 등 비정기적으로 훈련해왔고 앞서 지난 4월에는 한미일 안보회의를 통해 미사일 방어 훈련과 대잠전 훈련 정례화에 합의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난 2020년부터 국경을 봉쇄해온 북한이 최근 들어 외부에 문을 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 국경 개방 시기를 특정하긴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다음 달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가 여부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넘게 국경을 봉쇄 중인 북한이 최근 국제축구연맹 FIFA의 월드컵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2026 월드컵 본선을 위한 아시아 2차 예선에 참여하겠다는 건데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에 월드컵 무대에 복귀하게 되는 겁니다. 출전할 경우 첫 경기가 11월 16일 시리아와의 홈 경기여서 외국팀을 받아들일지 관심입니다. 시리아의 북한과의 관계가 워낙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북한이 문을 열 가능성이 있다. 평양으로 시리아 팀을 초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열병식에는 코로나 사태 후 첫 외빈으로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초청하며 대외 교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또 최근 북한 여행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올가을 평양에서 열리는 골프 대회 참가 모집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외부에 문을 여는 움직임을 잇따라 보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국경 개방 신호로 해석하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아직까지 단동을 비롯해서 중국과의 접경 지역의 정상적인 코로나 이전과 같은 경제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동을 완전히 풀어야 국경을 완전히 다시 개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선 다음 달 말 북한의 항저우 아시아게임 참가 여부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200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북측 태도나 최근의 남북 관계를 비추어 볼 때 이를 계기로 의미 있는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대형 산불로 인명피해가 속출한 하와이 마우이 섬의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주민 대피가 지연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와이 재난관리청 대변인은 산불이 처음 발생한 지난 8일 마우이의 경보 사이렌이 발동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휴대전화와 TV, 라디오 등을 통한 경보가 발송되기는 했지만 전력과 인터넷이 끊기기 전인지 확실치 않다며 실제로 주민들은 연기를 맞기 전까지 산불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대피소에 머무는 여러 주민은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고 불꽃을 보거나 폭발 사료를 들인 뒤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AP통신은 하와이 전역에 자연재해 등을 알리기 위한 400여 개의 사이렌이 갖춰져 세계 최대 규모의 5개 경보 시스템을 자랑해왔다며 이번 경보 누락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국 병무청장을 일제히 해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주요 사법보안기관과 회의한 뒤 성명을 내고 전국 병무청에 대한 감사 결과 부정축제나 징병 대상자의 국외 도피 알선 등 권한 남용 사례들이 드러났다며 해임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병체계는 전쟁이 무엇인지 아는 동시에 전쟁 중 냉소주의와 뇌물이 왜 반역인지 정확히 아는 이들이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신임 병무청장들은 전투 경험이 필요한 동시에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신원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Основная часть нашего угля, практически весь, уходит на нашу Старобешевскую электростанцию, которая находится в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е, в городе Старобешево. А у вас, получается, уголь не для металлургии? Уголь не для металлургии, уголь чисто для энергетики.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повлияли и очень сильно. В 2015 году были даже прилеты на шахту, были погибшие, человек один у нас погиб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едприятия от прилета. Такж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часть наших коллег была мобилизована и стали на защиту рубежей нашего Отечества. 224 человека было мобилизован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шахта перешла с 4-сменной работы на 2-сменную. 프로야구 중위권 다툼에서 7위 롯데가 6위 기아를 완파하고 격차를 한 게임 반으로 줄였습니다. 롯데는 부산 홈 경기에서 선발 투수 윌커슨이 6이닝을 무실점으로 잘 막아 7대1로 이겼습니다. 선두 LG는 8회 터진 김현수의 투런 홈런을 앞세워 최하위 키움을 5대3으로 꺾었습니다. 두산과 삼성, NC도 각각 승리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시간당 5mm 안팎으로 약하게 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나 저녁까지 비가 이어집니다. 양은 5에서 4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면서 선선했지만 오늘은 다시 더워집니다. 강원 동해안과 영남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다시 내려졌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아서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강원 동해안과 충청, 남부는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저녁까지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23.5도, 그리고 대구가 23.9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청주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광복절인 화요일에는 영동 지방에만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